현금만 보유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전략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상급지 갈아타기는커녕 동급지로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없는 시점이 생기면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40대, 50대 중년층을 위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맞춤형 부동산 전략 갈아타기 언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내용으로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살펴봤고, 내 집을 지금 팔아야 될까? 또 옮긴다면 어디로 옮겨야 될까?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는 50대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자산에 대한 재배치, 포트폴리오를 좀 중히 여기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시기별 전략, 그다음에 지역 선택의 기준 이런 걸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들과 내용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 50대 중년층의 갈아타기 전략입니다. 자, 1단계는 갈아타기를 언제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항상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조정기에 들어갔을 때, 불황기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제 상황을 단순하게 세 가지로 놓고 보게 되면 그냥 그저 그런 일반적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호황기가 있을 것이고, 불황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하는 것이 갈아타기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집을 좀 높은 금액에 팔고 싶죠, 사람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경기 호황기 때 많이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이 좋지 않은 것은 뭐냐면, 어차피 갈아타기라는 것은 나보다 더 높은 급지를 이동하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보다 더 비쌀 확률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은 경기가 좋을 때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는 우리 집을 높게 팔다 하더라도 더 비싼 집을 매수하게 되는 꼴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단순화시켜서 우리 집은 10억짜리고 내가 매수하려는 집은 20억짜리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0억에서 20억짜리 갈아타니까 10억의 갭을 메워야 되는 건데, 경기가 좋아지게 돼서 우리 집을 10% 상향된 11억에 팔았다고 하게 되면은 9억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는 상급지 아파트가 똑같이 10% 비율을 상승만 하더라도 20억짜리가 22억이 돼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10억의 갭에서 11억의 갭으로 더 늘어나 버린 겁니다. 즉 우리 아파트는 좀 더 비싸게 팔긴 했지만 갈아타기는 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반면에 경기 불황기 때 옮기라고 했던 이유는 10억짜리 아파트, 우리 아파트가 10%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9억에 팔기 아깝지만 9억에 팔았을 때 상급지에 있는 20억 아파트 똑같이 10% 비율이 빠지게 되면은 18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9억 원에 팔아서 18억 원이니까 이제는 11억 원이 아니라 9억 원이면 매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적인 갭 수치는 좀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움직이진 않지만 대체로 이러한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불황기 때 옮기시는 것이 호황기 때 옮기시는 것보다 나의 부담이 훨씬 더 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황기 때 옮기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생애 주기에 따른 전략입니다. 일단은 40대 초중반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산 확장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듭니다. 일단 40대 초중반이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30대에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일하면서 초보티를 벗어났고, 40대는 좀 연륜도 있고 나름대로 베테랑이면서 일에 몰두할 때잖아요. 그러면서 소득도 가장 높은 그런 시점입니다. 저도 이제 40대 중반입니다만 요 시점에 소득도 높지만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녀분들도 많이 크고. 하지만 어쨌든 나에게 들어오는 소득 자체가 커야지만 뭔가를 투자할 때, 외연 확장을 할 때 좀 부담이 덜하고 좀 더 적극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시점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실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해서 운영하는 전략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이유는 당연히 실거주할 집들은 어디에 거주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내가 투자를 할 대상은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사를 다니면서 살아봤는데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공공시설도 잘 구비가 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서 어디든 불편함이 없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학군이 좋다거나 교통이 좋다거나 직장이 몰려 있다거나 어떤 특징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인지도가 있는 곳도 이런 위주로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를 해놓으시려고 노력을 하고 실거주, 난 굳이 그런데 그런 지역에 가서 살 필요는 없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굳이 비싼 동네에 가서 거주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그 동네에 투자는 해놓고 나의 거주는 조금 더 저렴하고 하지만 뭐 충분히 내가 거주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곳에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분리해서 전략을 짜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50대가 됐습니다. 50대 초중반이 되게 되면 이제 슬슬 은퇴를 준비해야 될 시기가 도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산을 확장한다기보다는 현금의 흐름 확보를 좀 중요시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세 차익 중심으로 많이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현금 흐름,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일부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되 이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주자가 뭐 상가,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일 텐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굉장히 많이 사회적 변화가 있었죠. 특히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일부 상권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이 손님이 줄어든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선택할 때는 조금 비싸더라도 잘 활성화된 상가를 움직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신도시 상가라든가 조금 외곽 쪽에 동선상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곳들이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구입하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의 상가는 월세를 받기는커녕 공실 생겨서 뭐 내가 관리비만 부담하게 되고 오히려 더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판단이 들고요.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죠. 최근 들어서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서 특정 지역들 몇몇 군데를 빼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보고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공실이 없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주거 형태가 좋겠죠.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어쨌든 1, 2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거, 역세권 오피스텔 혹은 직장이 많은 곳에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것은 좋겠다. 그런 판단이 들고 또 하나는 소형 아파트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단지형 아파트에 10평대 아파트도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소형 아파트가 수익형 부동산의 범주에 넣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것보다는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실 발생이 거의 없다는 안정성과 향후에 상가나 오피스텔과는 다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면을 감안했을 때는 소형 아파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개인마다 틀릴 것 같습니다. 50대 초중반이 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익형으로 가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나의 현금 흐름을 봐가지고 내가 현금 흐름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하면은 수익형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차익형 부동산을 보유했다가 나중에 준비하셔도 되는 이런 부분들은 각자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최근에 에어비앤비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에어비앤비 사업하시는 분들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현금 흐름 확보에는 대단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50대 초중반 분들은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 확보에 주력하시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갈아타기에서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상급지로 이동하는 것과 더불어서 물건에 대한 업그레이드입니다. 물건의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 이런 걸 보는 겁니다. 호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은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는 것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입지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누구나 좋아하는 입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군이 좋던 직장이 가깝던 아니면 교통이 뛰어난 곳이든 이런 곳들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게 되겠죠.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이 있잖아요. 서울 중에서도 중심으로 모이는 것들, 중심으로 모일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이 많은 곳은 강남, 그 다음에 여의도, 또 도심 쪽에 있는 아파트들, 그 다음에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 여의도 권역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을 보게 되면 정말 무시무시한 가격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인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용산, 뭐 마포,
동작, 성동구가 다 높은 가격을 형성한 것은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가 특별히 더 많은 어떤 공원이 있고 더 많은 마트가 있고 더 많은 지하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심부에 모여있기 때문에 유동성도 많고 회사도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거죠. 그거를 쭉 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외곽에 있는 서울 전체 외곽보다는 서울을 좀 압축시켜 놓은 듯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올수록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급지 이동은 단순하게 그렇게 가셔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의 물건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이런 거죠. 보통 구축보다는 신축 아파트를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축과 신축의 가격 갭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전에는 보통 신축 아파트가 10억 원이면 구축 아파트는 그래도 한 7억 정도, 한 70% 비율로 따라갔는데 지금은 신축이 10억이면 구축 아파트는 6억도 못 가는 것 같아요. 뭐 50% 후반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면서 깨끗한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고 건축 공법도 워낙에 발전해서 정말 신축 아파트 가게 되면은 너무 좋다라는 판단이 들고 신축을 한번 살게 되게 되면 구축 못 살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축은 이미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미래의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향후에 지금 당장은 좀 볼품이 없죠. 재개발, 재건축은 그야말로 노후화된 것들 상품을 노후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신축으로 변모시켜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수년의 시간이 흐른 후 이것들이 변모하게 됐을 때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혹은 그런 예정지들 쪽에 투자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한 투자법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부분을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사람들이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하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저쪽에 집을 사고 내가 여기 전세에 살고 이런 것들이 귀찮은 거죠. 네, 그렇지만 이런 전략을 취해야지만 높은 곳은 더 높이 올라가고 낮은 곳은 낮게 올라가거나 혹은 떨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상급지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을 팔고 상급지에다가는 전세를 안고 구입하던 혹은 융자를 익힌 다음에 월세를 받아서 뭐 이자와 월세를 상계시키든 여하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집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이 아니고서는 갈아타기 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 마포에 있는 15억 아파트를 팔아서 강남에 있는 25억 아파트를 살 때는 10억이라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15억은 매도해서 내가 수익으로 생기고 25억짜리는 한 12억 정도의 전세를 끼고 나머지 13억 갖고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투자하게 되면서 마포에서 강남으로 갈아타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5억짜리를 팔았는데 13억을 썼으니 이제 2억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 2억으로는 내가 거주할 집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 거주할 집을 찾는 겁니다. 2억의 월세든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던. 그러니까 굉장히 소위 몸테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상급지로 이동안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는 생활비를 조금 더 줄이고 거기에 이자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월세 비용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에 대한 결실은 수년 후에 맞이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실전 사례로 등급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수와 중수와 고수는 어떻게 갈아타기를 하나. 일단 하수분들은 갈아타기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집은 팔았고 현금은 보유한 상태에서 뭔가를 추가 매입을 안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고 혹은 타이밍을 놓쳐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상급지 갈아타기는커녕 동급지로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갈아타기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집을 팔았다면은 거의 동시 이행으로 내가 모니터링 해두었던 그런 지역의 아파트를 바로 구입하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없는 시점이 생기면 안 돼요. 매도와 동시에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금만 보유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전략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현금을 보유하시고 나머지는 자산으로 이동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수의 갈아타기는 분명히 이동은 합니다. 움직이긴 하는데
하는데 동급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같은 단지 내에서 평형을 높이는 그런 전략인 거죠. 내가 좋은 입지에 있다 그러면 그런 전략이 괜찮아요. 어차피 나는 상급지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데 평수만 높이는 것은 사실은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거의 되지 않는 형태가 되죠. 실거주로서의 만족감은 느낄 수 있지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지양하면서 평수가 좀 작아지더라도 상급지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투자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고수의 갈아타기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상급지 이동, 입지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업그레이드, 아까 말씀드렸었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미래의 신축이 될 수 있는 것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가 되는 그런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전략입니다. 더불어서 속도도 봅니다. 지금 여기가 조합 설립 인가가 났는가, 사업 시행 인가가 났는가, 관리 처분 인가가 났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내 현금 흐름과 맞춰서 자세히 살펴보고 최종 매수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상급지가 어디인지, 그 상급지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어디가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금, 우리 집을 팔았을 때 저기를 새 안고 구입했을 때의 자금 흐름과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요즘에 최근 들어서 워낙에 그 부동산 플랫폼이라든가 이게 잘 구비된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 손품 좀 파시고 좋은 지역을 찾으셨다면 발품 몇 번 파시게 되면은 아마도 좋은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0, 50대는 부동산 전략에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연히 좀 평수만 늘리거나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감에 의존해서 이사를 하시거나 하게 되면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지와 물건 그리고 타이밍까지 보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40, 50대 중년층 분들의 부동산 투자 전략을 짜는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